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도 많은 아동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는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는 연간 19,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36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군가는 실종된 아이들이 죽었다고도 하고 섬이나 염전 등의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기도, 또 누군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아주 친한 두 아이의 실종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한국 SMR에서 제공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이 가슴 아픈 실종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2007년에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인천 홍문초등학교 3학년 7반의 황동수, 김기현, 그리고 박하준입니다. 이 세 아이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죠. 동수는 활발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았죠. 기현이는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고 사교성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친구들을 배려했죠. 마지막으로 하준이는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항상 기운이 없었고 기가 죽어 있었죠.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병을 앓아 병원에서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하준이는 늘 할머니와 지내야 했죠. 이 셋이 친구가 된 건 기현이의 공이 컸습니다.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동수와 하준이 사이에서 기현이가 가교 역할을 해줬죠. 셋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늘 그렇듯이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동수가 가져온 낡고 조잡한 옛날 공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공책에 금세 흥미를 느꼈죠. 그 공책에는 아이들이 신기해할 이상한 그림들, 죽어있는 동물들, 악령처럼 보이는 형상, 목이 없는 시체, 붉게 물든 눈으로 어딘가를 노려보는 남자의 그림,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과 아이들로서는 처음 보는 글자들, 또 부적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공책에서 동수가 친구들에게 보여준 건 바로 이 페이지였습니다. 영혼을 부르는 방법, 이른바 소혼술이죠. 세 아이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흥분했죠. 영혼을 불러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자.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현이는 영혼을 불러서 하준이네 엄마도 낳게 해달라고 하자 라고 말해주죠. 그러자 하준이는 괜찮을까? 나는 무서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무서울 게 뭐 있어, 나만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방과 후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공책에 적힌 주문을 외우고 간단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기현이의 집에서 가져온 작은 장난감에 세 아이는 영혼을 불러내 장난감에 깃들게 하죠. 그때 장난감이 덜덜 떨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환희가 교차하는 빈 교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영혼을 불러내고 점차 장난감은 인지 능력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장난감에서 그 혼령은 만족스럽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에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그러자 연필이 부르르 움직이며 조금씩 움찔거렸습니다. 동수가 연필을 쥐자 동수는 연필을 통해 이 혼령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연필을 가져가자 저절로 움직여 삐뚤빼뚤한 글씨로 글을 적기 시작했죠. 고마워, 얘들아. 그렇게 홀령과 아이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글은 곧 사람의 인식에 닿기 마련입니다. 동수는 원하던 대로 공부를 잘하게 됐고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 연필을 쥐기만 하면 장난감에 깃든 영혼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연필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로 가지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연필은 자꾸만 이상한 걸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에 들어간 영혼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장난감은 자꾸만 작은 생명을, 그러니까 곤충이나 개구리 같은 생명을,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이나 발톱 같은 걸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장난감을 늘 학교 뒤편 창고 옆에 만들어둔 숨겨둔 공간에 두고 숭배하듯 그걸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선을 넘습니다. 점차 자유롭게 연필을 움직이고 이제는 쓱쓱 장문의 글을 적어가는 장난감. 그놈은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아이들에게 꿈속의 세계로 안내할 테니 밤에 그것들을 가져와 바치라고 말이죠. 기현이는 집에 있는 강아지 초코를, 동수는 누나와 함께 기르는 앵무새 실버를 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준이에게는 제일 소중한 게 존재하지 않았죠. 이에 장난감이 말합니다. 이 연필을 가져가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알려주겠다. 그렇게 연필을 가지고 집에 들어간 하준이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합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던 거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하준이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하준이를 혼낸 아버지는 그 연필을 당장 부러뜨려서 버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하준이는 얼른 연필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버리고 온 하준이는 여전히 엄한 얼굴로, 하지만 웃음을 머금은 아버지가 앞으로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는 물건은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오늘 절대 학교에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곤 일이 바쁘다며 사라졌습니다. 하준이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등을 향해 허리를 푹 숙여서 인사했죠. 그리고 그날 밤 하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준이는 꿈에서 얼굴에 검은 문신을 한 어떤 남자가 강아지의 목과 앵무새의 목을 든 두 친구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수와 기현이가 실종되었다는 말이 하준이를 놀라게 했죠. 아저씨가 데려간 거거든요. 다음 세상으로. 하준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하준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찾아간 비밀 장소에는 강아지의 털과 앵무새의 깃털, 핏자국, 그리고 안에서 터져버린 것 같은 곰인형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영혼을 부른 아이들은 영혼의 부름에 이끌려서 사라졌습니다. 그 영혼이 악령인지도 모른 채. SMR 코리아 미스테리 사건 파일 그 네 번째 이야기. 아나운서 이세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